자, 오늘부터 스케치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스케치업과 캐드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시면 스케치업입니다. 지금 2017 버전이고요. 여기 보면 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 학습하기란 뜻이고, 두 번째 라이센스가 있고 세 번째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센스, 그 다음에 템플릿을 누르면 여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볼 게 단순해요. 심플 템플릿, 단순한 예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트, 인치. 그 다음 심플 템플릿, 미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못 써요. 자, 그 아래로 보니까 아키텍처 디자인, 건축 설계, 피트 앤 인치. 아키텍처 디자인 뭐가 있어요? 밀리미터. 네, 얘입니다.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밑에 뭐가 있는지 더 보자고요.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 자,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네.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그래서 뭐 피트, 밀리미터, 미터. 이건 구조죠. 건물 구조. 어반 플래닝. 어반이 도시예요. 도시 설계할 때, 도시 계획할 때 쓰는. 그래서 어반은 단위가 밀리미터가 안 나와요. 미터로 나옵니다. 도시잖아요. 그러면 짧게 잡아야 미터고 길게 잡으면 킬로미터가 나오죠. 어반은 기본이 미터가 됩니다. 랜드스케이프네요. 조경입니다. 조경도 단위가 커요. 그 미터. 우드워킹, 목공이죠. 그래서 인치와 밀리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목공할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네, 밀리미터 있죠. 네, 3D 프린터도 있네요. 네. 우리가 써야 될 거는 결국은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이 아래 스타팅 스케치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만약에 아까 그 화면이 안 떴다면, 자,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웰컴 투 스케치업. 얘 누르시면 돼요. 헬프에 보시면, 여기 헬프에 보시면 웰컴 투 스케치업을 눌러 보시면 여기 always show on starter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always 항상 show 보여라. 언제? 스타트업 시작할 때 보여라. 이 옵션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고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스케치업 할 때 해당 화면이 떠요. 스타트업이라고요.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옵션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옵션을 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켜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웰컴 투 스케치업. 네. 헬프에 여기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죠. 자,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위에 여기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드로우, 툴, 윈도우, 익스텐션, 그리고 헬프.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좌우에 툴 메뉴가 있습니다. 자, 뷰에 보시면 툴바지라고 있죠. 네, 이거 누르시면 자, 이렇게 툴바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 클로즈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떠요. 뜹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뷰에 툴바.
이거 그냥 리셋 해버리면 돼요. 리셋 올 해버리면 완전 다 초기화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거나 뭐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체크하면 이렇게 위에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자, 리셋 올 그러면 모두 다 초기화 됩니다. 클로즈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도 조절해요. 이 툴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얘네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Vlay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얘예요. 원래 스케치업에는 Vlay가 없습니다. Vlay라는 건 없어요. 스케치업에. 이건 플러그인입니다. 다른 데서 사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라지 툴셋, 여기 왼편에 있는 여기가 라지 툴셋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스타트하고 라지 툴셋하고 그 다음 Vlay만 이렇게 딱 꺼내 놓으면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여기 뷰까지 끄집어내 놓으면 사실 나머지는 끄집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인, 렉탱, 서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드로우에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여기 중복되어 있고요. 테이프, 디멘전 여기 중복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내용 또 중복되어 있고요. 여기 카메라 기능 여기 별도로 있고요. 자, 선택하기 여기 선택하기 여기 드로잉 메뉴 여기 드로잉 메뉴 서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뷰 메뉴가 별도로 하나 더 필요합니다. 중복된 내용이라 단지 쓰기가 이 라지 툴셋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많이 있어요. 엔티티 인포, 매트리얼, 컴포넌트, 스타일, 레이어, 섀도우, 뭐 소프트 엣지까지 쭉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조절하냐면 바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뉴 트레이 혹은 트레이 매니저에서 여기서 조절 가능합니다. 트레이를 새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트레이 매니저 트레이하고 뉴 트레이 그 다음 기본 트레이 굳이 트레이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디폴트 트레이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컴포넌트까지 이렇게 해서 영역을 조금만 키워봤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서 있잖아요. 얘예요. 컴포넌트에 보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스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목자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걸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예, 크리스인데 이렇게 보면 항상 정면을 향해 있게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비율이에요. 인체 비율 자체가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높이가 175cm 인 성인 남성입니다. 물론 여성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X축이고 초록색 선이 Y축이고
파란색 선이 Z축입니다. XYZ를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빛의 3원색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레드, 그린, 블루, RGB. 이걸 똑같이 XYZ에 대입한 겁니다. 스케치업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XYZ를 색상으로 구별해줘야 찾아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3원색으로 레드 엑시스, 즉 빨간색 축은 X축, 그린 엑시스, 초록색 축은 Y축, 그 다음 블루 엑시스, 파란색 축은 Z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실선이지만 이쪽은 점선입니다. 그죠? 실선, 점선 나오죠? 무슨 뜻일까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화면 제어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기. 화면 제어하기,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를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오빗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화면 회전인 거죠. 이렇게 화면 회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휠 드래그. CAD에서는 휠 드래그가 화면 이동이죠. 펜 기능이죠. 스케치업에서는 휠 드래그가 오빗 기능입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수평선 하나 보이시죠? 네, 요거 말 그대로 수평선입니다. 지평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 지평선 아래쪽, 여기가 그라운드, 이 위에가 스카이. 이해되셨나요? 네. 얘가 지평선 혹은 수평선. 바로 이 선 아래쪽으로 그라운드, 지표면, 이 위쪽으로 스카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이 사람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최소한 이렇게 발바닥에 걸쳐져 있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비로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수평선과, 아니, 투시와 조감의 차이. 투시와 조감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투시는 사람의 눈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게 투시입니다. 조감은요, 세조자의 볼감자입니다. 새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투시라면 소실점이 어디 나와요? 사람의 눈높이에 나오겠죠. 저 수평선이 소실점이 생기는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얼굴에 눈높이에다 맞춰 놓으면, 저 수평선을 사람 얼굴에다 맞춰 놓으면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투시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버리면 이건 조감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투시도는 사람의 눈높이로 바라본 것, 조감도는 새의 위치에서 바라본 것.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보세요. 여기가 지평선이죠. 자요. 이렇게 봐야 투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크리스가 저 왼쪽에 있죠. 크리스의 눈높이가 즉 사람의 눈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저 눈높이와 저 지표면이, 아니 지평선이 일치가 돼 버리면 이게 투시가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 더 멀리에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투시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투시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투시입니다. 그러나 조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땅바닥을 바라보잖아요. 새가 하늘로 이렇게 높이 나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맞아요. 지붕이요. 이게 조감도. 이해되셨나요? 네.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항상 뭐가 보여요? 지붕이 보여요. 그러니까 뷰를 지붕이 보이게끔 이렇게 바라본 것, 이거는 조감도. 버드아이 뷰라고 해요. 버드아이 뷰. 버드아이. 새의 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조감. 새조자에 볼감자.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투시. 퍼스펙티브.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적어도 우리가 투시도와 조감도는 구별해야죠. 투시와 조감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 차이는 별거 없어요. 요거 맞추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투시도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누굴 기준으로? 바로 저 사람을 눈높이를 뭐하고 맞추면 돼요? 저 뒤에 지평선하고 일치를 시키면 금방 투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의 눈높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 레벨. 이해되셨나요? 아이가 눈이죠. 레벨, 위치. 이거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투시도를 그릴 때 요거 아이 레벨이라고 불러요. 우리 투시도도 한번 그릴 겁니다. 캐드를 이용해서 투시도도 좀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화면을, 그러니까 5빛으로 하는데 5빛 명령을 이용하셔도 좋고 뭘 이용해도 된다고요? 마우스의 휠 드래그. 자, 화면 이동이네요. 예, 화면 이동. 펜 기능.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휠 드래그. 그러면 화면 이동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 이건 화면 이동.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돋보기 기능이 있네요. 줌입니다. 줌. 네,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화면,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 없이 휠을 돌려도 돼요. 휠을 돌리셔도 충분합니다. 커서가 화면의 중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돋보기 툴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줌 익스텐트입니다. 줌 익스텐트인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돼요.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얘를 누르면 화면 확대가 됩니다. 얘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됩니다. 휠 더블 클릭 안 먹어요. 휠 더블 클릭 안 먹습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화살표 버튼이 있네요. 요거 선택하기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윈도우도 되고요, 크로스도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조금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선택할 때요. 자, 포함 선택 맞습니까? 걸침 선택 맞나요? 네. 포함 선택, 걸침 선택 다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 크리스를 가지고 한 번씩 클릭해보고 포함 선택해보고
그 다음 걸침 선택도 해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간단하게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펜슬 있죠? 펜슬 있죠? 여기 라인 명령어입니다. 스케치업은 이렇게 보시면 단축키가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축키들이 이렇게 쭉 다 적혀 있어요. 단축키를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자, 여기 셀렉트 있었죠? 네, 스페이스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령을 쓰고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셀렉트로 바뀌어요. 셀렉트를 쓰다가 라인 L을 누르면 선 그리기가 됩니다. 자, 라인입니다. 클릭하고 다음 점을 이렇게 이동해 봅니다. 이때 이렇게 빨간색 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건 여기 나와 있는 레드 엑시스와 동일한 방향입니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초록색 축, 즉 Y축과 동일한 방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Z축과 동일한 방향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적당히 축을 맞추고 선의 길이 1000mm, 자, Y축 맞추고 1000mm, 숫자만 쓰면 돼요. 클릭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쓰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네요.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선택할 건데요.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선을 선택해 볼까요? 그럼 선이 파랗게 바뀝니다. 자, 클로즈를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면과 선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자, 더블 클릭을 해볼 수 있어요. 면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 면과 이웃하고 있는 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 선과 이웃하고 있는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면과 이웃하고 있는 선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 지우개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레이지 툴은 이렇게 씁니다. 클릭하면 지워지죠.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라인은 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랭슨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클릭하면 선의 길이가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랭슨의 위치가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있어요. 위치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캐드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숫자를 쓰시면 여기 랭슨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요. 여기 클릭 안 됩니다. 억지로 클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선의 방향을 지정한 다음 선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선이 들어가요. 오스냅도 스케치업이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좌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스케치업도 캐드처럼 좌표를 입력하는데 절대 좌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 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극좌표는 없어요.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X, Y, Z. 다만 Z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다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쉼표까지 써야 됩니다. X, 쉼표, Y, 쉼표까지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아니 10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라인, 자, 처음에 라인 0,0,0,0 안 들어가는군요. 그냥 클릭. 자, 0, 0, 아니 1000, 0,0 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1000, 1000, 콤마. 그러면 Z를 이렇게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0, 1000, 0. 다시 볼까요? 0, 0, 아이고. 0, 0, 0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하실 때요, 이 좌표를 입력하실 때 마우스를 한번 건드려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 0 썼어요. 그럼 선이 그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안 움직였어요. 자, 2000, 0 선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움직여 버린 거 보이시죠? 이게 값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값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주셔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요 스케치업 요게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상대 좌표도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상대 좌표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고 작은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000, 0, 그리고 엔터. 마우스 한번 이동해주고 다시 한번 0, 1000, 0 그리고 0, 1000, 다시 마이너스 1000, 0, 다시 한번 0, 마이너스 1000, 0. 자, 상대 좌표도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죠. 그 오른편에 보면 프리 스케치가 있습니다. 프리핸드. 자, 드래그예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드래그입니다.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를 하면 내가 드래그하는 대로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프리핸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입니다. 렉탱글. 화면 하단 클릭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오토캐드랑 똑같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얘는 대가로나 소가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로, 쉼표, 세로.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그 오른편에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나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즉, 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요 방향대로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이거 바꾸는 방법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 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뜻이 돼요. 왼쪽 화살표, 그러면 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시작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 아니,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로 가죠.
아니. 자, 클릭하고, 자, 어떤가요? 클릭하고,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 틀어져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 클릭한 다음 선의 길이입니다. 선의 길이 2000. 그 다음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넣었는데 첫 번째는 각도예요. 45도, 쉼표, 그 다음 세로의 길이 1000.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1000mm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1500. 자, 그 다음에 45도, 아이고, 45, 1500. 그러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입니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원에 그리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요. 중심 그리고 반지름.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중심, 반지름. 지름 없습니다. 중심, 반지름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잘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진원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이 각이져 있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이 각이져 있는 이유는 진원으로 그리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스케치업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아니, 컴퓨터가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원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 약간의 눈속임이죠. 대신에 이렇게 돌출을 하게 되면 면이 어떤가요? 깔끔하게 부드럽게 돌아가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으로 그리는데 이렇게요. 서클을 누르면 여기 랭슨 대신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이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예요. 우리가 이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개로 조절했습니다. 8개 엔터, 중심점, 반지름. 그러면 팔각형이죠. 그러나 돌출을 하게 되면 면이 스무스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 면의 개수를 우리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24개입니다. 너무 많으면 메모리가 이렇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한 적당하게 혹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자,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바꿔 보시죠. 그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은 정다각형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니까 당연히 사이드를 물어봐요. 몇 각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팔각형 엔터, 중심, 반지름. 자, 중심, 반지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클릭하실 때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요. 폴리곤을 그릴 때 중심점 먼저 누르잖아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내접하는 정다각형. 얘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이 되고요. 그냥 클릭하면
얘는 내접이고 다시 기본은 외접인데 네. 기본은 외접하는 정다각형이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가 Alt키인가?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내접하는 외접하는 Shift키를 누르고 하면 Alt키인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키네요. 중심점을 누르고 이렇게 반지름 물어보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자, 외접하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내접하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내접과 외접이 반복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서클입니다. 서클인데 제가 사이드를 8개로 놨어요. 폴리곤입니다. 사이드 8개예요. 오른쪽은 서클이고 왼쪽은 폴리곤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출합니다. 자, 면이 어떤가요? 면의 모양이 왼쪽 것은 부드럽게 나오고 오른쪽은 각지게 나오죠. 이게 서클과 폴리곤의 차이점입니다. 서클의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면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게끔 해주는 거, 그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얘예요. 이 사각형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얘가 익스트루드, 다시 말하면 돌출하다라는 단어인데, 명령어인데,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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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아크 명령어가 4개가 나옵니다. 홀을 그리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 시작, 끝. 이렇게 간단하게 호가 그려져요. 호 명령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 명령어에도 사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요. 호에도 사이드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육각형, 중심, 시작, 반지름.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서리가 6개가 되는 그런 호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시작점, 그 다음 끝점, 중간점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점.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이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아크네요. 파이라고 합니다. 시작, 아니 중심, 시작, 각도. 그러면 이렇게 파이가 그려집니다. 이런 걸 파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D를 만들어야 되는데 3D는 익스트루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바로 얘 팔로우미하고 익스트루드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 면을 선택하고 돌출하면 돼요. 클릭하고 돌출하고자 할 높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다른 데와 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서리 혹은 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높이나 이런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보시면은 지금 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면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면들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출이 일어납니다. 자, 곡선은 돌출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평면은 계속 돌출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돌출시켜 보실까요? 이거는 어디든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더하기 키가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시 앤 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면에 마디가 안 생겨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모서리가 중간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면 똑같이 이레이즈 툴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레이즈 툴로 지우시면 모서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푸시 앤 풀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면도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메꿀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자, 다시 여기서 서클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에서 이렇게 그려서 푸시 앤 풀로 얼마든지 이렇게 돌출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자, 구멍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서리를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로 밀어서 내립니다. 적당히 내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 자, 제가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자, 푸시 앤 풀로 끝까지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내리면 온 페이스라는 메시지가 떠요. 클릭하면 모서리가 이와 같이 삭제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푸시 앤 풀로도 작업이 가능해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26번 게시물에 있는 걸 제가 해볼 텐데 자, 몇 가지 같이 할 겁니다. 자, 사이즈는 전과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0,10 요만하겠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올리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높이를 지정합니다. 2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클릭하면 하나,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하고 있는 것들이 함께 선택이 돼요. 이렇게요.
모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웃하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스케치업에는 특이하게 트리플 클릭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러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리플 클릭입니다. 3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입니다. 여기가 이동 툴이에요. 자, 이동 툴을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 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1000mm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500mm 이런 식으로. 그럼 500mm가 옆으로 갈 수도 있죠. 대각선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좌표 쓰시면 됩니다. 500, 500,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 툴을 쓰고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 혹은 이동 중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4개 복사가 됐네요.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컨트롤, 다시 한번 이동하기 컨트롤. 12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케치업은 좀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데요. 자, 제가 간격을 지정할 거예요. 5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50mm 간격으로 복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입니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별표 쓰고 3이라고 쓸 겁니다. 아니다. 4라고 쓸 거예요. 아니, 3? 네. 별표 쓰고 3이라고 쓸 거예요. 자, 별표 쓰고 3 그리고 엔터. 복제가 된 거 보이시나요? 캐드하고는 달리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3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동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적당한 간격을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 별표 3 엔터. 그러면 3개가 더 복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캐드에서 썼던 어레이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요. 이번엔 멀리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누기 3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더 복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곱하기 3 하면 3개 더 뜻이 되고, 나누기 3 하면 3등분 하라는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숫자 뒤에다가 곱하기 3 혹은 나누기 3 이렇게 써서 배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숫자를 써야 되는데 스케치업은 그게 아니고 복사할 개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를 더 복사해야 되니까 선택해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곱하기 2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12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거야 이걸로 끝이니까 상관없고, 두 번째네요. 여기 이 부분 사각형을 내야죠. 렉탱글 이렇게요. 자, 10,10.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죠. 10,10 맞나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죠. 10,10 마이너스 10,10이 아니네요. 그죠?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에선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0. 그죠? 자, 그러면 10, 마이너스 10 모양 만들어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 마이너스 10이 맞아요. 그죠? 10, 마이너스 10.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반대로 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치업은 커서가 있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봅니다. 커서의 방향을 플러스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플러스 10, 10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면을 이용해서 클릭. 다시 볼까요? 이런 데가 조금 애매하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가 5스냅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동 툴 클릭하고 5mm 클릭하고 5mm.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다시 이동 툴 모서리를 10mm 그리고 자, 라인 안 되나요? 여기서부터 렉탱글 복제가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요. 10, 10. 자, 나머지 지우고 푸시 앤 풀.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 10. 다시 한번 렉탱글 10, 10. 푸시 앤 풀. 자, 제일 첫 번째 줄 4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줄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겠. 아니네. 바뀌었네요. 자, 라인을 그리고 자,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렉탱글 10, 10. 나머지 이레이즈를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되겠고요. 자, 라인 푸시 앤 풀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그냥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지우면 이렇게 면이 알아서 생성됩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장점이에요. 이동 툴로 5mm 5mm 자, 10mm니까 절반만 푸시 앤 풀 5mm 자, 다 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라인을 그리고 이동 툴과 복사를 이용해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10, 10.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지우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5mm 바깥쪽으로 돌출한 거. 자, 여기는 렉탱글 15, 10 반대로 이렇게 푸시 앤 풀 5mm 푸시 앤 풀 5mm 여기도 네요. 렉탱글 렉탱글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얘는 통과된 거고 얘는 5mm고 얘도 5mm고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로 15mm 그러면
금방 모델링이 금방 끝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알파벳으로 K를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선이죠. 다시 한번 K를 누르면 은선 가리기가 들어가요. K가 은선입니다.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에지 스타일 있어요. 백엣지라고 해서 K로 되어 있습니다. 누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K가 눌리면 이렇게 은선이 보입니다. 혹시 은선 보이시는 분들은 혹은 보고 싶은 분들은 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윗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랫줄 게 어려울 거예요. 아랫줄 거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30mm 라인,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앤 풀로 지우고 렉탱글 20,20 푸시 앤 풀로 밀어붙이는데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안 가요.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지우시면 돼요. 자, 다시 이동하기 2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여기 모서리까지, 그 다음 다시 한번 모서리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자, 6번도 마찬가지. 자, 렉탱글 30,30 푸시 앤 풀. 그 다음 이 끝에 마찬가지 렉탱글 10,10 서클 이레이즈 푸시 앤 풀로. 자, 그 다음에 사선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두 개의 각도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위에서 그려도 좋고 아래서 그려서 아래서 해도 좋고, 자, 혹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라인, 자, 30mm,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20,20이네요. 20, 20, 저쪽으로 가네요. 다시. 아, Z축으로 가는군요. 20, 0, 20. 엥? 왜 저쪽으로 하지? 아, 다시요. 20, 0, 마이너스 20. 아, 30이네요. 20이 아니고. 네. 20, 0, 마이너스 30. 네, 이렇게네요. 자,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30mm. 자, 라인, 아니, 이동하기. 자, 이쪽 방향으로 30mm. 안 그려지네요. 그러면 30mm. 네, 여기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들어갑니다. 자,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자, 렉탱글 이렇게요. 필요 없는 선들 지우세요. 자,
자,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렉탱글 20,10. 자, 렉탱글 20,10. 자, 푸시 앤 풀 끝까지. 그 다음 이동하기. 자, 30mm. 안되면 렉탱글 30,30. 네, 여기네요. 자, 20,20, 20,20. 렉탱글 20,20, 20,20. 네,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면 되겠고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삭제. 자, 뒤집습니다. 렉탱글 10,10. 자, 다시 라인을 그리고 선을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선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라인 연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라인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레이즈로 지웁니다. 가운데 여기만 선으로 그려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이 아래쪽이네요.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로 다시 렉탱글 10,10. 다시 렉탱글 10,10. 라인으로 사선을 그리고,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자, 2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20mm.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리고 20mm. 서클 반지름 10mm. 푸시 앤 풀로 아이고, 안 지워졌네요. 자, 그러면 온도 다시 한번. 얘가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 다시 그냥 관통. 이렇게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다시 한 번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찹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죠. 렉탱글 20,20. 사선을 그리면 이렇게요. 필요 없는 선들 삭제. 근데 얘가 이렇게 40이고 20이네요. 자, 라인. 자, 렉탱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려버리죠. 40,20. 자, 바로 여기네요. 이렇게요. 두 개의 선을 복제합니다. 이렇게. 복제됐나요? 그러면 지우세요. 여기 다 지우세요.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자, 수직으로 선 올려주고요. 다시 선 연결하고요.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끼리 다시 선 연결하고요.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4개를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에 4개하고 이 아래 4개까지 한번 해보시죠.